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에어프레미아 실무면접 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켜봤고요. 사실 제가 최종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기대를 했어서 최종 면접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일단 정말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고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면접장 분위기나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사실 제가 탈락했으니까 저처럼 하면 안 된다 또 있을 것 같네요. 기억나는 대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앞에 있는 컴퓨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지원을 했어요. 이번이 2번째고요. 처음에는 작년 하반기 5월 11일에 제가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었네요. 이때 사실 제가 이번에 넣고 나서 느낀 건데 에어프레미아 자체에서 서류에 정말 많은 것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항공사는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사실 편입을 해서 학교가 2개고요. 학교 2개 넣었고 경력상을 되게 꽉꽉 채웠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2개를 적었는데요. 원청진수 영수증을 뗄 수 있는 거 기준으로 2개를 넣었을 때 하나는 6년 8개월, 하나는 9개월을 썼네요. 근데 이게 되게 있어 보일 듯 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넣었는데 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제가 현재 갖고 있는 755점과 오픽, AL 이렇게 2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를 다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넣었네요. 사실 이번에 제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25년도 자소서를 봤을 때 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점은 사실 저는 혼자 썼거든요. GPT랑 같이. 그 내용을 보면 되게 매력적인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장거리 운항을 중심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에서 긴 비행 동안 집중력과 체력을 유지하며 끝까지 승객을 책임지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썼는데 되게 뻔해요. 이후 내용도 제가 봤을 때 되게 뻔해요. 이 작년 25년도 5월쯤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승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되게 GPT에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당시에 채용이 되게 여러 개 나와서 좀 귀찮았던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정말 주력으로 했던 FSC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자소서 비중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회사별로 타겟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자소서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업 분석도 하나도 안 했고 정말 이 항공사가 원하는 답변을 좀 제출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질문, 다다음 질문이 워크코드예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에어프레미아는 좀 책임감이랑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항공사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의 전체를 책임지는 자세를 선택했고요. 작은 실수 하나가 누군가의 중요한 순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제가 6년 8개월 동안 일했던 행정 아르바이트에서 했던 실수에 대해서 풀었는데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는 6,000명, 7,000명 정도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임원 면접이 한 500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무엇보다 서합률이 정말 낮은 항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답변을 저처럼 쓰셨다면 당연히 탈락하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25년도에는 탈락을 했고요. 제가 딱 자소서를 비교했을 때 못 썼다 느낌은 아니지만 잘 썼다? 매력적이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저는 사람들한테 여러 명한테 보여주고 제 자소서를 이거 어때? 이거 매력적이야?를 되게 많이 물어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26년도 채용 얼마 전이었죠? 1월 9일에 작성한 자소서를 보면 이때 조금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두 개는 적고 경력상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외부 활동 아예 쓰지 않았고 이제 해외 경험을 제가 특별하게 넣었는데 이게 제가 9살에 해외 경험을 1년 동안 한 거라 안 쓰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미주를 목표로 하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좀 썼던 것 같아요. 미주를 목표니까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어학 점수를 제가 좀 다르게 썼던 게 이전에는 토익 755랑 오픽 AL을 썼다면 이번에는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만 넣었는데요. 둘 다 저는 AL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미주도 선이다 보니까 좀 영어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다른 분들의 스펙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의 기준으로 보면 오픽 AL, 토익 스피킹 AL이면 충분했다 인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정말 이번에는 제출할 서류가 거의 없었어요. 공인영어 성적표랑 졸업증명서 정도. 그만큼 제가 뭐 여기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자소서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실 나중에 제가 느낀 건데 되게 자소서 잘 썼다? 잘 썼다기보다는 유니크하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국민체력을 하다가 현직분과 대화할 일이 있어서 현직분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직분께서 제가 막 자소서로 고민을 하니까 에어프레미아는 생각보다 조금 유연성이 많은 항공사? 그런 항공사이기 때문에 GPT 사용을 좀 지양하고 본인의 글로 써보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GPT는 옷 하나 띄어쓰기 수정 정도만 해달라 하고 정말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래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되게 이 항공사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다를 어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지원 동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 동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에어프레미아는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와 색다른 경험으로 승객에게 다가가는 항공사입니다가 저의 첫 문장이거든요. 그 뒤에는 HSC인 이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되게 한마디로 말하면 애사심을 정말 보여준 그런 자소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저도 이때 막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항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어디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제가 어떤 일을 이 항공사를 위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되게 저만의 언어로 썼는데 지금 봐도 조금 제가 느끼기에 매력적이었다 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냐의 말에 저는 수화를 가장 잘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교육봉사 활동 갔던 거 중에서 일부를 좀 발췌해서 쓴 내용이었고요. 이러한 좀 되게 독특하게 제 기준 되게 독특한 것 같은데 이러한 언어들로 쓰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크 코드를 제가 되게 못 쓰겠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배움 있는 실패가 저를 표현하는 키워드입니다 라고 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썼어요. 저는 학교도 사실 3번 다녔고 편입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이라는 글씨보다 불합격이라는 글씨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합격은 정말 적게 보고 불합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 저도 스스로가 단단해지고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썼어요. 저는 합격보다 불합격을 더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패의 경험이 많습니다를 어필하면서 이제 워크코드가 배움 있는 실패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합격 문자가 오는 날도 언젠지 몰랐고요. 그 당시에도 전 만두 사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왜냐면 너무 좀 나만의 언어로만 썼으니까 이게 매력적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기대를 그만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비슷한 계열로 제가 진에어랑 에어프레미아를 같이 썼어요. 근데 진에어는 바로 에어프레미아 발표 전날에 발표 났는데 탈락을 했거든요. 진에어는 사업률이 높은 걸로 저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했길래 에어프레미아는 사실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 왔을 때 당시에 너무너무 기대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저의 실무 면접 탈락 요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의 실무 면접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목요일 날 통보를 받고 화요일 면접이었습니다. 목, 금, 토, 일, 월 5일밖에 없죠. 일단 저는 그 당시에 몸무게가 거의 한 59kg? 제가 키 171인데 59kg면은 제가 평소 관리하던 몸무게보다도 엄청 오바되는 몸무게였어서 일단은 5일 동안 거의 굶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단기간 안에 붓기 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굶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거의 굶었어요. 굶고 운동했어요. 5일을 솔직히 참을 수 있거든요. 5일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5일 정도는 아예 먹지 않았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겠냐 싶겠지만 제가 59에서 55.5 공복 몸무게를 맞추고 갔습니다. 사실 되게 뚱뚱한 건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저의 최선이었고 저는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평소에 관리하지 못한 거 제외하고는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일단 당시에 제가 수업을 잠깐 받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네이비색 원피스를 많이 입는다라고 말씀 주셔서 면접에 비해 갔는데도 좀 품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면접복이랑 네이비 원피스 둘 다 입었는데 사실 둘 다 예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되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들 준비해 간다니까 그렇게 준비해 갔고요. 근데 제가 면접장 가서 느낀 건 절대 이 말 듣지 마세요. 정말 그냥 본인한테 어울리는 원피스 입으시고요. 본인한테 어울리는 면접복 입으세요. 정말 저는 흰색도 봤고요. 검은색도 봤고요.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후회했던 게 그냥 내가 나한테 예쁜 원피스 입을 걸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쇼트 영상을 봐주시면 그 중에서 에어프레미아 때 제가 어떻게 입었는지는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얼굴 상태? 샵 정보는 아래에다가 적어놨는데 되게 예뻤는데 그날따라 제가 욕심을 좀 부려서 머리가 약간 이렇게 해서 이광수 그 코네드 느낌 뭔지 아시죠? 그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후회했어요. 좀 뽕을 너무 살렸나?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얼굴은 정말 평균 이상이면 다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실무 면접을 어떻게 봤냐잖아요. 일단 가면은 다 같이 대기를 하고요. 저는 화요일 4시 40분에 봤는데 다 같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질문을 줘요. 예를 들면 비행기 안에서 내 동료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륙 전에 근데 이것은 위반 사항인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롤플레이 식으로 작성해 봐라 이러한 질문들이나 객관식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거는 합불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고 애초에 써두셨기 때문에 정말 본인 성격대로 솔직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4시 40분 면접이어서 그런지 되게 면접관님들이 다 피곤해 보이셨고 제가 그냥 느끼기에 저희 조가 딱 들어올 때 일단 에어프레임에는 인사를 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제가 느끼기에 면접관님들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저는 질문을 많이 받은 편이었는데 공통 질문 1개랑 영어 질문 1개 받았습니다. 공통 질문은 살면서 본인이 받았던 피드백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그걸 개선한 게 어떤 게 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일에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변비행 거기에 나온 팀장님 한 분이랑 이제 인사팀 분들 2명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좀 거기서 독특한 답변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저는 남을 배려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무도 제 답변에 관심조차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 얘기한 게 최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두집에서 1시간 웨이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웨이팅을 하는 와중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두를 맛있게 먹을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제가 사고 와 보니까 저보다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다 나눠줘서 제가 먹을 만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되게 다 빵 터졌어요. 지원자분들도 빵 터졌고 면접관님들 다 저를 보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먹힌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도 탈락의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원자랑 다르게 너무 튀었다? 라고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고 되게 꼬리 질문으로는 만두 못 먹어서 어떡하냐 라길래 저는 비비고 만두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좋다 나쁘다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저는 탈락을 한 입장이었고 영어 질문 같은 경우는 좀 제가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영어 이름으로 뜻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제 이름은 이것이었는데 사실 제가 개명을 해서 영어의 이름에 뜻이 없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혹시 제 이름을 뜻을 지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영어로 말한 거거든요. 되게 그거를 받으신 분이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원자는 처음이었다.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분위기는 사실 정말 아니었는데 이것도 제가 너무 과했나 봐요. 과한 게 조금 문제였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면접장을 사실 승무원 준비하면서 1년 만에 처음 다녀와 봤거든요. 막상 정말 준비한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1년간 준비하면서 처음 가본 거여서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서 탈락했을 때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저는 영상 면접에서 항상 떨어졌기 때문에 대면 면접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비언어적인 습관이나 저의 말투 이런 데 있는 쪼 같은 거를 되게 그냥 무시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나는 언제든 면접장에 갈 수 있는 지원자고 영상 면접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대면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영상 면접도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의 승무원 준비 방향성 같은 경우는 대면 면접을 좀 더 주력해서 영상 면접에도 적용할 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 앞으로 있는 대한항공 영상 면접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후 제가 되게 처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사실을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고 정말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수기 과정을 풀어드렸던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뭐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되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합격도 했지만 실무 면접에서는 불합격했으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대한항공 합격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